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K9 자주포와 함께 한국 방산을 이끌고 있는 K2 흑표전차가 다음 달 폴란드와 계약하고 올해 안에 아르메니아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지난 2022년 7월 폴란드 군비청과 1000대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한 후 1차로 180대 납품에 대한 실행 계약만 체결하고 나머지 폴란드군 버전인 K2PL에 대한 820대 공급 계약이 지지부진한 상태였지만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현대로템은 폴란드와 K2 전차 180대를 비롯해 지원 차량 81대를 수출하는 계약을 11월에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 본격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 계약에는 폴란드 방산기업 PGG와 폴란드형 버전인 K2PL을 비롯해 K2를 활용한 군안전차, 교량전차, 공병전차 등 여러 형태의 전차를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로템은 지난 9월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폴란드 국제방위산업 박람회에서 폴란드 측과 이 같은 계약 방안에 대해 공유하고 최종 협상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그런데 K2 전차를 원하는 곳이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동유럽의 폴란드, 루마니아에 이어 유럽 관문에 위치한 튀르키예의 이웃나라인 아르메니아에서도 K2 전차에 관련된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아르메니아 언론도 수렌 파피키안 아르메니아 국방장관이 지난 9월 한국을 방문해 K2 전차 구매 가능성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르메니아 언론은 유력 소식통을 인용해 파피키안 장관이 서울에서 회의 참석과 별도로 한국과 무기 공급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고 아르메니아 측이 가장 관심을 보인 방산 제품은 K2 전차라고 소개했는데요. 아르메니아는 주변국과 크고 작은 분쟁이 잦은 나라입니다. 옆 나라인 아제르바이잔과는 역사적으로도 갈등이 깊어 2020년대에 들어서 여러 차례 전쟁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르메니아의 주력 전차는 과거 소비에트 연방이 개발하고 러시아가 개량한 T-80U 약 150대와 이전 버전인 T-72 정도입니다. 이들 모두 상당히 노후화돼 있어 최신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K2 전차는 산악 지형에서 높은 성능을 발휘하는 반능동 유기압식 암내장형 현수 장치를 세계 최초로 채택한 전차로 유명한데요. 이런 K2 흑표 전차야말로 국토의 86%가 산악인 아르메니아에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아르메니아 군 당국이 관심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루마니아와의 계약도 추진될 듯 싶습니다. 루마니아 방산 전문지 디펜스 루마니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최근 인터뷰에서 K2 전차 시험은 정말 성공적이었으며 루마니아 당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루마니아군은 현재 운용 중인 노후 전차 TR-85M1 교체를 위해 300여 대 구매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 미국과 M1A2 에이브람스 전차 54대와 16대의 군안 전차를 공급받는 25억 3천만 달러 약 3조 4,2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남은 전차의 후보군으로 현대로템의 K2 전차와 독일 레오파드 2A8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연 루마니아가 어떤 전차를 선택할지 유럽의 시선이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물론 현대로템은 루마니아에서 신규 계약을 따내고 글로벌 수주를 확대한다는 각오입니다. 현대로템은 지난 5월 13일에서 15일 루마니아 갈라치에 위치한 스마르단 트레이닝 센터에서 K2 전차 실사격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는데요. 또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흑해방위 및 항공우주 전시회에도 참석해 현지 마케팅을 펼치는 등 K2 전차 홍보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루마니아는 올해 초 국방비를 지난해 대비 45% 늘린 208억 달러, 약 28조 1,400억 원으로 책정해 방산계의 큰손으로 불리는데요. 루마니아는 지난 7월 이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K9 자주포 53운과 K10 탄약운 반차 36대 등을 공급하는 1조 3,828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는가 하면 LIG넥스1과는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54기 도입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로템은 엄청난 패키지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루마니아 방산 전문지 디펜스 루마니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루마니아와 K2 전차 구매, 생산 협력에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 인프라 투자에도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현대로템은 K2 전차뿐만 아니라 철도도 생산한다. 인프라, 특히 도로, 철도 현대화에 있어 현대로템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루마니아 교통인프라부는 지난 4월 한국 엔지니어링 업체 및 건설사들과 회동을 갖고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의 지하철 4호선 연장 사업 수주를 추진 중인데요. 루마니아 정부가 철도 현대화에 적극적인 만큼 현대로템은 철도 사업에서도 주요 파트너로 꼽히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K2 전차와 철도를 묶어 패키지로 수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철도와 전차를 묶어서 패키지로 수출한다면 교통인프라가 열악한 루마니아에게는 솔깃할 수밖에 없는 제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최근 K2 전차의 이동을 위한 획기적인 방법까지 제시되었습니다. 바로 군군용 화물 열차를 통해 전차 수송 훈련을 수행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 한국은 전차가 철도를 만나면 얼마나 빠른 기동과 수송이 가능한지 직접 증명했습니다.
이 역시 국산화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전차만이 아니라 한국은 K9 자주포도 훈련 지역까지 철도로 수송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군 전용 표준화차를 처음으로 제작 도입했는데요. 오는 2027년까지 총 43량의 화차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군 전용 표준화차는 지붕과 측판 없이 바닥판만 설치되어 궤도, 기동 장비를 수송하기 쉽습니다. 군 주요 장비 재원을 분석해 제작된 전용 표준화차는 1량당 적재 중량이 70톤으로 1회에 20량을 운행하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1,400톤을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이는 55톤에 달하는 K2 흑표전차 25대를 한 번에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군 전용화차가 없어 철도공사나 미군화차를 빌려 사용해왔는데 철도공사화차를 이용할 경우 민수용이라는 특성으로 군장비를 화차에 결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군 전용화차를 개발함으로써 군 핵심 장비를 빠르게 수송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현대로템이 사상 첫 분기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한 가운데 현대로템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연합훈련에 초청되었을 때 상륙함을 타고 등장해 전 세계의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14일부터 2주 동안 카타르 알칼라엘 훈련센터에서 열리는 연합훈련에 육군 11기동 사단 장병 100여 명으로 구성된 현지 연합훈련단 TF와 K2 전차, K9A1 자주포 등 장비 14대를 참가시켰습니다. 우리의 군이 카타르군과 사상 최초로 해상 연합훈련을 하는데 이를 위해 한국은 해군 4,900톤급 상륙함 노적봉함을 카타르 도하에 보냈고 인근 해역에서 기동훈련, 헬기 이착함 훈련 등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은 육군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국산 명품 무기체계인 K2 전차와 K9A1 자주포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계획됐는데요. 특히 사막 등 극한 환경에서 국산 무기체계를 운용한 연합훈련을 하며 여러 전투 발전소요를 도출하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훈련은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전투 장비를 동반한 최초의 해외 연합훈련으로서 한국은 이를 위해 강도 높은 훈련으로 최고의 전투 기술과 팀워크를 갖춘 최정예 전투단을 편성했습니다. TF 장병들은 K2 전차와 K9A1 자주포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 최대 사거리 사격과 특정 지역에 집중해 사격하는 동시탄착 사격, 기동훈련 등을 연마했는데요. 고온 건조한 사막 기후인 카타르 현지 환경을 고려한 정비, 탄약 보급 등 작전 지속 지원 훈련도 병행했습니다. 열사의 땅에서도 조금의 오차도 없이 적을 타격하는 K2 전차와 K9A1 자주포의 성능을 확인하고 나면 카타르뿐 아니라 중동 국가들의 러브콜은 더욱 이어질 전망입니다. K9 자주포와 함께 한국 방산을 이끌고 있는 K2 흑표전차가 다음 달 폴란드와 계약하고 올해 안에 아르메니아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와 K2 전차 180대를 비롯해 지원 차량 81대를 수출하는 계약을 11월에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 본격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울러 K2 전차는 한국군 사상 최초로 카타르군과 해상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해군 4,900톤급 상륙함 노적봉함을 카타르 도하에 보냈고 인근 해역에서 합동 기동훈련 등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은 국산 명품 무기체계인 K2 전차와 K9A1 자주포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이데요. 특히 사막 등 극한 환경에서 국산 무기체계를 운용한 연합훈련을 보여줌으로써 열사의 땅에서도 조금의 오차도 없이 적을 타격하는 K2 전차와 K9A1 자주포의 성능을 세계에 자랑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K2 전차의 수출에 날개를 다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세를 몰아 현대로템이 루마니아에 K2 전차와 철도 인프라 투자를 패키지로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거절할 수 없는 패키지 상품을 내놓은 것인데요.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루마니아에게는 솔깃할 수밖에 없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한국산 전차의 비상 소식은 조금 특이합니다. 최근 전장에서 전차 킬러로 떠오른 드론 때문에 전차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전차 드론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놀라운 진화를 이뤄냈습니다. 지난 6일 우크라이나 키이우 포스트와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바흐무트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우크라이나군 제30기계화여단은 지난 4일 X 등 소셜미디어에 드래곤 드론으로 러시아군 전차를 파괴했다며 관련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을 보면 드래곤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불꽃과 연기를 내며 저공 비행을 합니다. 이후 전차가 화염에 휩싸이더니 폭발합니다. 이 드론이 투하하는 물질은 알루미늄 분말과 산화철의 화합물인 테르미스로 알려졌는데요. 일종의 쇳물로 전차를 파괴하는 느낌입니다. 테르미스는 1890년대 독일의 한 화학자가 발견해 철로를 용접하는 용도로 쓰였다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영국 상공에 폭탄으로 투하하면서 군사무기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섭씨 2200도에 이르는 테르미스는 광범위한 공간에서 다양한 물체를 태우거나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테르미스를 투하하는 드론은 불을 뿜는 용과 닮았다는 뜻으로 드래곤 드론이라 불립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달 초부터 전장에 이 드론을 투입했는데요.
키이우 포스트는 드래건 드론의 불꽃에 맞지 않는 한 치명적인 상처를 입진 않는다. 건조한 작물이나 나무 등 기타 가연성 물체에 불을 지르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엄폐물을 불태워 적군이 폭격에 노출될 수 있게 한다고 전했습니다. 테르밋은 주무기라기보다는 틈새 역량이긴 하지만 끔찍한 무기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국제법상 군사전투에서 테르밋 사용이 금지되진 않으나 인체에 끔찍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민간인을 표적으로 사용하는 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테르밋은 4~5도 화상을 입히는 것뿐 아니라 근육, 힘줄, 신경, 혈관, 뼈까지 손상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르밋을 드론에 장착하니 훌륭한 전차킬러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핵심은 드론입니다. 아이언돔의 약점으로 지적받는 드론을 공격 목록에 지정했으며 본격적으로 헤즈볼라 드론 부대 공격을 천명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북부 비냐미나에 있는 훈련기지가 드론 공격을 받은 이후 이에 대한 대응으로 헤즈볼라 드론 생산과 유지관리, 운영 등을 전담하는 127부대의 선멸을 목표로 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날 레바논 남부에서 발사된 드론이 이스라엘 방공망에 감지되지 않은 채 관통해 오후 7시께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에서 남쪽으로 33km가량 떨어진 도시 비냐미나의 군기지 식당에 헤즈볼라 드론이 떨어지며 골라니여단 소속군인 4명이 사망하고 6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그중 8명은 중상을 입었던 사건이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날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을 공격하기 위해 이스라엘 북부 도시인 나하리야와 아크레를 향해 수십 발의 로켓을 발사했으며 동시에 무인항 공기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텔아비브에 있는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인 오르나 미즈라이도 외신의 이러한 드론은 크기가 작고 매우 가볍고 레이더 신호가 매우 낮기 때문에 감지하기 어렵다. 이란과 그 동맹국들이 이스라엘의 방어 시스템을 압도하려 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약점으로 드론을 지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헤즈볼라는 드론으로 촬영한 9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 영상에는 이스라엘 최대 도시 중 하나인 하이파와 그 주변에 민간인과 군인들의 위치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 드론 역시 이스라엘군에 감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10월 7일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외부에서 날아든 드론 약 1200기 중 221대가 어떤 형태로든 이스라엘 영토에 날아왔다고 집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격추 확률은 80%가량으로 나머지 20% 정도에 대해서는 방공망이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모든 미사일을 막아낸 것으로 평가받는 이스라엘 아이언돔조차 드론까지 완벽하게 막아낼 수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드론이 활약이 두드러지자 전차 무용론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드론이 있으면 전차도 필요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미사일, 전차 등 전통적인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드론 사용에 있어서 러시아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쟁 초기부터 드론을 정찰용 외에도 대전차 무기나 대포처럼 공격용 무기로 사용해왔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는 소형 쿼드콥터형 드론을 개조해 러시아군의 전차 위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공격용 드론과 장갑차, 트럭 내부 또는 러시아 군인이 숨어있는 건물 내로 진입시켜 자폭하는 자폭형 드론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소형 선박 형태의 해상 드론으로 러시아군의 대형 상륙함을 격침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는데요. 드론은 소총보다 더 위력적이고 대포보다 훨씬 정확하며 일선 병사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지금처럼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전황에서 더 위력적인 무기가 될 것이란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차는 전차 무용론에서 예외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의 전차에는 드론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드론 해결의 시작은 사실 인명보호기술에서 출발하는데 K2 전차는 인명보호기술의 집합체로 불리고 있습니다. 승무원 생존율 증가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인데 이 기술 역시 폴란드에서 아주 눈여겨보고 있는 기능입니다. 얼마 전 현대로템이 K2 전차의 새로운 모델 성능 개량형 K2를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해당 제품은 아직 출시되지는 않은 시제품으로 실물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성능 개량형 K2 전차는 기존 국내에서 전력화된 K2 전차를 기반으로 현대전장의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사양들을 강화한 콘셉트 모델로서 이번 시제품의 성능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명보호 기술이었습니다. 이는 다양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생존성이 강화돼 승무원을 보다 안전히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었습니다. 특히 드론이 정상 기동을 못하도록 전파로 방해하는 제머 기능은 사실 인명보호 기술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데요. 성능 개량형 K2는 대전차 로켓 및 미사일 등 위협체를 요격해 무력화할 수 있는 능동방호 장치를 달아 기존 대전차 무기에 대한 대응력을 증대시켰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기술을 개발했지만 조심해야 할 소식도 있습니다. 독일 군수업체 라인메탈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해 중국 측에 넘긴 중국인 스파이가 적발됐는데요. 시사매체 슈피겔 등에 따르면 독일 연방검찰은 타국 정보기관을 위한 간첩 혐의로 38세 중국인 여성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금했습니다. 피의자는 독일 라이프치히 공항에서 물류업체 직원으로 일하며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 사이 라인메탈을 비롯한 군수업체의 무기수송, 소속 직원, 항공기화물, 승객 정보를 또 다른 중국 측 스파이 지안코에게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독일 최대 군수업체 라인메탈은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르트 전차와 155mm 포탄 등을 공급하면서 반서방 진영 정보기관의 표적이 됐습니다. 지난 7월에는 미국 정보당국이 러시아가 라인메탈 최고 경영자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포착해 독일 측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중국 산업 스파이들이 반도체를 넘어 이제 방산 분야까지 본격적으로 진출해 선진국들의 기밀을 빼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방산 분야는 보안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중국 스파이들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독일에서 발생한 사건을 보면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물류회사 직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유럽의회 협상, 결정 관련 정보를 중국 정보기관에 넘기고 독일 내 중국 반체제 인사를 감시까지 했는데요. 한국 전차의 강력한 라이벌로 알려진 독일의 라인메탈 정보가 중국 스파이에게 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독일 라인메탈이 이렇게 기밀 유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이 한국 방산 기업들은 유럽에서 활발하게 여러 국가를 접촉하며 저변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한국 기업들이 우위를 차지할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특히 글로벌 전차 수주에서 늘 경합을 하게 되는 라인메탈에게 한국이 결코 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K9 자주포에 대한 2차 계약을 미루던 폴란드 정부가 최근 갑자기 계약을 진척시키기 위해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에게 금융 지원을 요구하던 폴란드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유럽계 글로벌 은행과 자금 마련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폴란드 정부는 작년 12월과 지난 4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K9 자주포 152문, 천무 72대 구매 계약을 잇따라 체결했는데 이들 계약에는 올해 11월까지 두 나라 간 별도의 금융계약이 체결돼야 효력이 발행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갑자기 금리 부담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유럽계 글로벌 은행에게 5조 원대의 돈을 빌려서라도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와 천무를 사겠다고 나선 겁니다. 대체 폴란드에 어떤 사정이 생겼길래 이렇게 긴박하게 나오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가운데 10월 22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등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 사업장 등을 방문했는데요. 과연 폴란드 대통령이 이번에 와서 지지부진하던 무기 수출 2차 이행 계약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빨리 받기 위해 계약을 서두르는 것과는 달리 우크라이나 매체들이 한국의 K2 전차를 폄하하는 보도를 해 욕을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운용하는 군사정보 채널에서 세계 탑5 전차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K2를 돌려가다 네티즌들에게 발각돼 욕을 먹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매체는 세계 탑5 전차 중 4위의 K2 전차를 올려놓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차라고 소개하면서 K2 전차에 독일제 120mm 주포가 탑재되어 있다는 밀리터리계의 낭설을 사실인 듯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K2 전차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현대위아가 개발한 CN08 120mm L55가 독일제 RH129 L55 포신과 구경장과 외형이 유사한 탓인지 독일제 포신이 탑재되어 있다는 헛소문이 돌았던 것인데요. 스펙만 살펴봐도 알 수 있는 것이 CN08은 독일제보다 훨씬 가볍게 경량으로 개발했고 피나는 노력으로 우리 손으로 만든 K2 전차가 세상에 나온 지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 이것을 독일제라고 잘못 말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개인 채널도 아니고 심지어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채널에서 이런 가짜뉴스를 그대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매체의 세계 최고 전차 순위는 사실 신빙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1위는 레오파르트2와 M1 에이브람스 전차였습니다. 두 기종 모두 우크라이나가 운용 중이니 좋은 평가를 하고 싶었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2위에 일본의 십식 전차를 올려놓은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십식 전차는 일본 내에서조차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며 혹평을 받았고 일본 자위대 안에서도 발주량이 절반으로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차를 한국의 K2보다도 위에 올려놓았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조차 이런 댓글을 달았을 정도입니다. 저는 일본인인데요. 우리 십식 전차가 2위라는 건 믿을 수가 없네요. 단 148대만 존재하고 성능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런 전차가 챌린저2보다 더 높은 순위에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가 쿠릴 열도에 상륙작전을 벌이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앞으로는 더 사실에 기반해서 정보는 주시고 오해를 불어일으키는 정보는 제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의 내용들은 주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럽에서 K2를 사용하고 있는 폴란드의 기갑부대 사령관은 흑표가 최고라고 언급했습니다. 폴란드는 흑표 전차를 구매한 후 야전에 배치했습니다. 그러자 직접 운용해본 야전 사령관들과 군인들의 입에서 K2 전차가 어떤지에 대해 아주 현실적인 말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한 폴란드 육군 기갑부대 사령관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에서 도입한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한국의 K2 흑표 전차에 장착된 사격 통제 시스템이 더 정교하고 성능이 더 우수하다. K2 흑표에는 표적 확대 능력이 높은 광학 시스템이 있을 뿐 아니라 주변의 상황을 분석해 바로 원하는 사격점을 생성할 수 있어 아주 유용하다. 내가 본 전차 중 최고의 성능을 갖추었다. 최고의 찬사를 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곧 폴란드 언론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폴란드뿐 아닙니다. 루마니아, 아르메니아에서도 실제로 운용해본 기갑부대 사령관들의 입에서 K2 전차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폴란드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가 5조 원대의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를 한국 정부의 금융 지원 없이 자체 구매할 움직임을 보인 겁니다. 방위산업 소식통들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는 2차 계약의 일환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K9 자주포 152문과 천무 72대를 구매하기로 하고 유럽계 글로벌 은행과 자금 마련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에게 보증 좀 서달라고 조르더니 입장을 확 바꿔 EU 법인카드를 쓰겠다는 움직임을 보인 겁니다. 앞서 폴란드 정부는 작년 12월과 지난 4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K9 자주포 152문, 천무 72대 구매 계약을 잇따라 체결했는데 이들 계약에는 올해 11월까지 두 나라 간 별도의 금융계약이 체결돼야 효력이 발행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협의가 이어졌지만 앞서 이뤄진 17조 원 규모의 1차 계약과 관련한 수출 금융 지원으로 한국 정부의 추가 폴란드 수출 금융 지원 여력에 제한이 생기면서 합의점 도출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와 방산업계는 대안으로 한국 시중은행들을 통한 민간 신디케이트론도 제시했지만 폴란드 측은 조달 금리가 더 낮은 당국 간 차원의 금융계약을 강하게 희망해왔는데요. 앞서 폴란드가 1차 계약을 체결할 때도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계약액의 80%가량인 100억 달러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건 한국이 호구여서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방산 계약은 정부 간 계약 성격이 강하고 수출 규모도 커 수출국에서 저리에 정책 금융 보증 보험을 지원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금융 지원을 요구하던 폴란드가 갑자기 자체 자금 마련으로 방향을 튼 것인데요. 폴란드가 왜 갑자기 유럽 민간 금융을 활용해 K방산 도입을 서두르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첫째, 한국 무기가 가지고 있는 성능, 신속한 배송 등 강력한 경쟁력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둘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자국안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방력 강화 일정표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는 만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패배하기라도 한다면 폴란드가 서방과 러시아의 최전선이 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최근 수년간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자꾸 거론되자 누구보다 위기감을 느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따라서 러시아와 인접하고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자국의 안보 위협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심각성을 크게 느끼면서 이 기회에 한국산 무기 구매를 확정지어 빨리 추진하는 게 낫지 소탐대실에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외에는 가성비 높은 방산 제품을 원하는 시간에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번 계약은 한국과 폴란드에게 서로 윈윈이라는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폴란드의 독립기념일 K방산은 또 잭팟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 기업들은 폴란드와 방산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 다음 달 K2 전차 2차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수출액만 자그마치 70억 달러, 약 9조 6,400억 원으로 1차 계약과 비교해 2배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9 자주포 152문과 천무 72대에 대한 계약은 폴란드가 유럽계 글로벌 은행과 자금 마련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져 한국으로서는 다행이고 이제 남은 건 K2 전차인데요. 폴란드 측은 K2 전차 등 나머지 2차 계약 추진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금융 지원을 여전히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현대로템은 우리 정부의 금융 지원이 부족하다면 민간은행을 활용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폴란드도 여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다음 달 폴란드 독립기념일을 맞아 폴란드 현지에서 최종 계약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폴란드에 흑표 K2 전차가 대량으로 공급되면서 독일 레오파트 전차를 제치고 유럽에서 서방 표준 전차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방 매체들은 K2 전차가 처음에는 한국군을 위해 만들었지만 지금은 서방 국가들이 많이 찾는 대표 전차가 되었다며, 최근에는 루마니아와 아르메니아도 도입을 위한 협상에 들어가 있다고 보도하면서 앞으로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더구나 최근 한국이 차제 변속기까지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수출에 대한 걸림돌이 모두 제거되었고, 폴란드는 독일산 파워팩 대신 대한민국에서 완성한 1500마력의 전차 엔진과 변속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한국산 파워팩 폴란드 현지 양산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K2 전차가 유럽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K2가 첨단 디지털 기술의 집합체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자폭 드론에 대응하는 방안을 폴란드가 적극적으로 주문하면서 K2 전차는 실전 데이터가 반영된 다중주파수 재밍 장치를 탑재했는데, 이 분야에서 독일 레오파트 전차를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현대로템은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고성능의 시스템을 추가로 개선했으며, 수집된 데이터를 반영해 연산 속도를 크게 높이고 장거리 표적에 대한 이용 추적 성능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이제 폴란드와의 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면 K2는 명실상부 이 시대를 대표하는 전차 탑3 안에 들어도 누가 뭐라 할 수 없을 텐데요. 하루속히 계약 타결 소식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지난 24일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은 세계적인 정세 불안 속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K방산을 언급하며 이렇게 한국에 대해 폭풍 칭찬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제품들은 폴란드 가정에 매우 친숙하다. 대우로 시작해서 현재 삼성 핸드폰이나 TV 등 한국 제품들이 폴란드 가정 속에 아주 깊은 곳까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K2 전차와 관련해 큰 희망을 갖고 있다. 앞서 한국 주요 방산 기업들은 폴란드 군비청과 K2 전차 1000대를 수출하는 메머드급 기본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2차 이행 계약은 2025년까지 폴란드로 납품될 K2 전차 180대에 이은 추가 180여 대에 대한 것이며, 일부 물량을 폴란드에서 현지 생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계약 규모만 9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특히 K2 전차에 대해 상당히 만족감을 드러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최근 루마니아 정치권에서조차 독일이나 미국보다 한국에 K2 전차를 도입하는 것이 루마니아의 미래를 위해 좋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는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폴란드는 앞서 우리 정부와 60조 9,200억 원 규모의 방산 수출 총괄 계약을 체결했고,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천무 다연장 로켓 수출 이행 계약을 맺었습니다. 2차로는 지난해 12월 K9 자주포, 올해 4월 천무까지 43억 1천만 달러, 약 6조 원 상당의 이행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K9 자주포를 국경 지역에 배치하면서 한국 방산 무기에 대한 신뢰를 보였는데, 이번에 한국에 온 폴란드 대통령은 이렇게 K2까지도 극찬했습니다. 폴란드군의 통수권자로서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협력에 대해 굉장히 만족한다. 한국 무기 K2 전차, 천무, K9 자주포를 직접 운용하는 폴란드 군인들과 대화해본 결과 그들은 한국산 무기를 매우 높이 평가했다. 실제로 한국 무기들을 운용해본 폴란드 군인들의 입을 통해서 한국 방산 무기들의 우수성을 확인했다니 이보다 더 확실한 평가는 없을 것입니다. 현대 K2 전차는 폴란드뿐 아니라 루마니아도 강력히 원하고 있는데요. 최근 루마니아의 군사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는 K2 전차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극한의 노르웨이 겨울과 오만의 더위에서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2025년에는 루마니아용 K2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동유럽 일대는 라스푸티차라 부르는 진흙바 때문에 무거운 전차는 거의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합니다. 따라서 루마니아가 필요로 하는 전차는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일단 가벼워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K2 전차는 가벼운 무게와 뛰어난 성능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더구나 수동장전으로 4명의 승무원이 필요한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와 달리 K2 전차에는 자동장 전장치가 탑재되어 있어 3명의 승무원으로도 운용 가능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루마니아의 군사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는 현재 루마니아에서 외부의 도움 없이 전차를 생산하는 일은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정치권에서 알 필요가 있다. 정치권은 1970년부터 1980년대 연간 100대의 전차를 생산했던 시절의 향수에 여전히 젖어 있다.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만 믿고 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미국으로부터 언제 도착할지 알 수 없고 수량도 너무 적다.
독일, 미국, 한국이 경합 중이지만 독일과 미국은 루마니아에게 기술 이전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군사력을 빠르게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외 공장 설립을 주도했던 한국이 유리할 것이다 라고 보도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 기반이 없다 보니 한국의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나라가 루마니아이며 그래서인지 최근 루마니아는 한국 방산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데요. 루마니아 정치권에서도 생산시설까지 패키지로 전수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최적의 파트너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루마니아 전차 도입 사업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에 올라있는 전차는 한국의 K2 전차와 독일의 레오파르트 2인데요. 최근 루마니아 방산협회장은 현재로서는 K2 전차가 가장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혀 수출 전망을 밝게 했습니다. 외신들은 워낙 산업 기반이 붕괴되어 있는 루마니아로서는 자신들의 방위 산업에 누가 더 기여하느냐에 따라 한국이냐 독일이냐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루마니아 전차 수출에 있어 루마니아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기술 이전과 산업 기반 조성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독일의 레오파르트2를 생산하는 회사는 기술 이전과 일감 분배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모든 점에서 열려있는 한국이야말로 루마니아가 선호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갖추었다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K2 전차는 물론 K9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까지 패키지로 제안하고 있고 루마니아 역시 K2를 넘어 한국과 다양한 방산 협력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루마니아는 K2 전차 납품 전에 호주처럼 레드백 공장부터 먼저 설립해주면 호주처럼 한국에게 배우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K2 전차가 신화를 써가는 가운데 현대로템이 올 3분기 1977년 창사 이래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계약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성장세가 가속화될 전망인데요. 현대로템은 올해 3분기 매출액 1조 935억 원, 영업이익 137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0%, 234.3%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20.6%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실적 호조에는 방산 부문의 영향이 컸습니다. 수출 비중도 처음으로 70%를 넘어섰습니다.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의 수출도 기대됩니다. 루마니아 K2 전차의 경우 현대로템의 생산 능력을 고려하여 내년에는 초도 물량 약 50대분 1조 5천억 원의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내 K2 4차 양산분 150대도 연내 계약이 예상됩니다. 이번 164회 방추위 회의에서 K2 4차 양산분의 S&T 다이내믹스의 국산 변속기 적용이 결정됨에 따라 향후 수출 경쟁력 제고까지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루마니아는 현재 수명이 약 10년 남은 F-16 중고항공기 32대 계약을 진행 중이며 이번에 미국과 5세대 F-35 라이트닝 II 계약을 맺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구매는 루마니아 역사상 가장 비싼 무기 구입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루마니아는 중고 F-16과 신형 F-35를 구입하면서 육군 기갑 전력에는 한국산을 쓰지만 한국산 전투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디펜스 루마니아는 지금 루마니아가 FA-50을 왜 사야 하는지 한국 의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먼저 한국 FA-50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납기 외에도 항공기 운용 및 유지 보수 비용이 저렴하다. 더구나 FA-50은 작년에 한국에서 10만 시간 무사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FA-50은 F-16 조종사 훈련을 위해 제작한 비행기라 루마니아가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려는 F-35 라이트닝 II와도 호환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FA-50의 운용 비용은 F-35A의 12%에 불과하다. 그런데 한국은 루마니아에 심지어 이런 장점을 가진 FA-50과 레드백을 함께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니 지금 루마니아가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요. 루마니아와 한국이 이렇게 밀착하자 폴란드는 동유럽에서 한국 무기의 허브가 자신들이 아니라 루마니아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K2 전차 등 한국 무기들이 동유럽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현대로템은 최근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첨단 전차를 만들겠다고 발표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현대로템은 미래전장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과 협업해 군 주력 전차인 K2 전차의 차세대 모델 연구개발을 본격 진행 중인데요. 2040년 이후 생산할 계획인 이 차세대 전차에는 수소연료 전지를 탑재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에서 수소 전력을 활용한 전차 개발은 이번이 처음으로 차세대 전차에는 현재 K2 전차 파워팩에 들어가 있는 디젤 엔진 대신 수소연료 전지와 모터, 전기 배터리가 장착될 예정입니다. 전기차와 비슷한 형식으로 전동화 시스템이 적용된 차세대 전차는 전기 모터가 디젤 엔진 역할을 대체하게 되는데요. 차세대 전차는 순간적으로 오르막길이나 험지를 다녀야 하는 만큼 수소연료 전지가 여러 개 장착되는 방식으로 높은 마력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디젤 전기 하이브리드 파워팩은 현재 한국이 보유한 기술을 응용하면 가까운 시일 내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이 전차 디젤 전기 하이브리드 파워팩을 개발하고 수소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전차까지 개발하게 되면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할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